안녕하세요. 엄마의 순간을 응원합니다. 마미랩의 마미입니다. 네,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되게 다양한 인간관계들을 접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엄마들이 되게 많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그 해결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엄마의 의식 성장에 도움을 주는 멘탈 코치를 모시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엄마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멘탈 코치 전문가 오현정 트레이너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전문가 오현정입니다. 네, 그 멘탈 코치를 하다 보면은 좀 정말 다양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멘탈 코치를 하다 보면은 어떤 네. 거가 있냐면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네, 의식이라고 하는. 예. 네.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어렸을 때 이 마음의 상태를 잘 형성을 해서 행복한 마음의 상태로 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건 행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별로 감상을 모르고 행복하지 못하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의 상태를, 불행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엄마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게 자꾸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사회나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좀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렇게 멘탈 코치를 계속 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었어요. 제 안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행복해지면 사실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고, 옆에 사람들이 상처에 가득하면 나도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음, 사람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내가 아무리 긍정적이고 싶어도 그런 분위기나 이런 상황 속에 나도 같이 이제 물들게 되는데 되게 에너지 넘치고 밝고 기운 넘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도 스스로 되게 힘들고 막 우울감이 느껴지다가도 에너지가 막 솟는 그런 경험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멘탈 코치를 하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멘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음.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멘탈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오히려 모든 걸 가졌다는 거는 그게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행복할 요소가 되게 주변에 많다는 거고 그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을 전할 때 오히려 그 영향력이 되게 크게 미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개인의 행복을 먼저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점점 퍼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질수록 실질적인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포함해서 그리고 만족감 같은 걸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개인의 이런 행복을 추구를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 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일단 나를 챙기기보다는 환경적으로 뭐 가족을 챙긴다든지 근데 그 가족도 뭐 친정 식구들뿐만 아니라 시댁도 생기고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책임에 몰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 관점으로는 네. 적어도 하루에 5분 내지 10분의 자기와의 만남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자기와 만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는 멘탈 트레이닝으로 많은 명상의 방법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굳이 명상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돼요. 음, 그리고 고요한 공간 같은 거를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그 기분 나쁜 것은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런 어떤 자신의 상황,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음, 적어도 하루에 5분에서 10분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협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음,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나에게 좀 존중을 받아, 나는 음, 존중을 해달라는 시간으로 음, 그 가족들한테 그런 부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매일 감정일기를 음,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일상적인 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이게 글로 쓰면서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고 맞아요. 있었구나. 이런 게 자각되면서. 그것도 이제 명상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자기 감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많이 훈련이 되시신 분이에요. 음, 음, 감사합니다. 그게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가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먼저 자기 감정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자기가 그렇게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있구나 음, 라는 거를 알게 되면 오히려 그 감정에서 지배를 많이 받지 않게 돼요. 음, 사실 저는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깨달은 분들이라는 분들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그 생각이나 감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말이네요. 그쵸, 매우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부터 음, 조금 감정의 지배를 덜 받아요. 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의 지배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책이나 이런 것을 요즘에 뭐 유튜브에도 많이 이런 영상들이 있지만 그 에고라고 하는 거를 그쵸.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에고가 내가 아닌 진짜 내가 아닌 가짜의 음, 나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음, 에고는 어디서 기원이 됐는지는 사실은 아주 뚜렷하게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대요. 그렇지만 가족을 돌보는 주부들이 가장 그 에고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워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자유로워져야지 그 아이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다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음,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만이라도 자기가 어떤 감정을 주로 경험하고 있는지 음, 어떤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 감정들을 주로 쓰고 쓰고 있는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반복적인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 아이에게 분노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뭐 육아를 하다가 남편이 협조적이지 않고 내가 만약에 독방 육아를 하는 환경이라면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고, 그리고 뭐 결혼 전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모에 대한 또 원망이 가득하다면 또 그 원망하는 마음의 상태가 이제 내 안에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계속 들여다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훌륭한 사람이시네요. 너무 그 자기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는 우리는 네. 중고등학교 때 또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교육받지 못하죠, 사실. 한 그거를. 번도 네, 한 교육을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저는. 적이 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기관 외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기관에서 이걸 하지 음, 않으니,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상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삶에서는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30이 넘었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생각이라기보다 오히려 감정이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 감정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 번도 받지가 않았어요. 네, 감정 다루기. 사실 이런 과목이 학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거나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누가 잘못했어, 네가 잘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런 걸 따지고 있고 그게 양쪽의 마음을 다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게 그냥 이게 덮어져 버리는 느낌? 그쵸.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덮어진 감정은 가만히 살펴보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덮어진 감정은. 그래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눌려졌기 때문에 압축을 받아서 어느 날은 뻥! 너무 힘들어져서 터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이 아마 어떤 전문용어로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따다다다다 이렇게 말하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의 그 반응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의식에 있는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것이 나중에 폭탄처럼 안 되게 본인이 잘 다스리고 하려면 금방 마미가 하신 것처럼 자기 감정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쓰는 거일 수도 있고요. 쓰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들여다볼 수 있으면 들여다보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방법은 사실 다양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다 차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저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위해주는. 본인의 아이가 자랐을 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과 그 윗선조들로부터 지금의 세상을 물려받은 것처럼 내가 지금 꾸려나가는 세상이 내 아이와 내 아이의 또 자손이 이어나갈 세상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현실로만 생각하면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나의 마음의 상태에 먼저 알아차리고 알아주는 거? 일단 나 먼저 알기. 나 먼저 알아주는 거? 남 이해하기 전에 어, 일단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 감정이 어떤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1번인 것 같네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로 제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억눌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아마도 15년 가까이 봤어요. 그랬더니 좀 더 자유로운 한국 사람들이 된다면 훨씬 더 창의적인 사람들이 될 것 같고요.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의 근간 뿌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바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좀 더 풍요로운, 좀 더 자유로운 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도 핀란드처럼, 우리도 스웨덴처럼 아주 창의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정말 그런 나라에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겠다는 게 오늘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치님이 전해주신 방법 중에서 꼭 하나 기억하실 점은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딱 5분이라도 나만의 공간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전달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 엄마들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오현정 트레이너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엄마의 의식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미랩의 마미였습니다.